오늘 매일 10분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분석가들은 이제 인사이트를 단시간 내에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그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 이제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타입을 규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타입. 왜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시각화도 똑같아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세요. 지금 여기 앞에 표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 단일 변수일 때랑 다변수일 때. 단일 변수란 건 뭐냐? 데이터 변수 여러 개 있죠. 데이터에는 인덱스, 컬럼, 밸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변수, 뭐 예를 들어서 주소록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요, 뭐 주소, 연령, 지역 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 하나, 한 줄, 그런 것들이 이제 단일 변수라 부릅니다.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죠. 한 줄 데이터, 하나의 컬럼만 가져오는 거예요.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컬럼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뭘 원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된다. 데이터 신뢰성 확인.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상치나 어떤 뭐 불순물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파악하고 있는 도메인이 이 데이터와 직관과 잘 일치하는지 데이터 신뢰성 확인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일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단일 변수를 파악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 기입이 안 된 값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신뢰성을 확인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있냐, 데이터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경향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경향성. 데이터의 경향성이라고 하면 뭐냐,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봐요. 제가 한번 그 설명을 이제 제 수업에서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DDA, EDA, CDA, PDA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봐요. 통계 분석을 할 때는. DDA는 묘사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하느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의 통계량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주로 분석해야 될 타겟 값을 찾아요. Y 변수를 지정을 하는 거죠. Y를 찾는 시간이에요. Y, 타겟을 찾고 내가 여러 가지 변수들, X 변수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파악하는 절차를 가져요. 이 파악을 할 때, 이 데이터의 특징들을 파악할 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인가? 데이터가 얼마나 지금 깔끔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타겟을 정했죠. 타겟 Y라는 값을 정했어요. Y라는 값을 정했으면은 이 Y라는 목표 변수랑 X라는 설명 변수들이 여러 개 있겠죠. X1, X2, X3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네들과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트렌드,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통 하는 일들이 바로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변수간 분석, 즉 다변수, x랑 y, 하나의 x랑 하나의 y 또는 하나의 y와 여러 개의 x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시각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EDA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EDA.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 Explorer Data Analysis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EDA를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EDA라고 하면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이 단계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트렌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단계 아니더라도 DDA, 이건 이제 Descriptive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묘사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도 시각화가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측치는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도 시각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을 쓸 건데, 시각화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변수, 다변수와 단일 변수를 나눠서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랑 문자 데이터 나눠질 수 있죠.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나눠지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 거에 따라서 시각화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그리고 다변수, 이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시각화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 y라는 값, x축, y축 하죠. 이 y축에 나오는 값들이 연속형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y축에 나오는 게 범주형일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냥 xy를 돌려서 뭐 x축에다 숫자 데이터, 우리 타겟 데이터를 넣고 y축에다가 그냥 변수 데이터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데이터를 y축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변수 분석에서는 y값이 연속형 데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값들도 대부분 연속형 값을 잡기 때문에, 기본 전통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 y가 연속형인 경우에 x에 따라서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분석을 할 건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냐?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첫 번째가 매플랏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두 번째가 C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매플랏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2003년에 우리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는데 2003년에 개발된 라이브러리고요. 우리 매틀랩에서 쓰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파이썬에다 그대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플랏 라이브러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래프 시각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특징을 보면은 이제 동작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맥을 쓰던지 윈도우를 쓰던지 뭐 어떤 걸 쓰던지 그런 거에 가리지 않고 이제 이 매플랏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플랏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뭐냐면은 디테일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축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벨을 지정해 준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뭐 겹쳐서 뭐 보여준다든지, 칸을 나눠서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다양하게 써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매플랏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매틀랩 기반의 매틀랩 인터페이스 기반의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이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요. C본은 뭐냐? C본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시각화해 볼 건데, 우리 매틀랩은 이제 우리 매플랏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옵션 같은 거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옵션들을 다 이것저것 넣어야 되다 보니까 시각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코드를 많이 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프를 데이터 분석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릴 필요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트렌드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빨리 얻어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각화를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맵플랫을 바탕으로 맵플랫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줬고요. 통계 전용 시각화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거를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시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국비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가면은 요즘은 이제 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잘 많이 알려주시는데 옛날에는 이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맵플랫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시각화를 해보자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시각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린 그럴 필요 없고 전략은 이렇습니다. C본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C본으로. 어쨌든 통계 전용 시각화이기 때문에 C본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C본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지금 판다스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랑 연계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 C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만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맵플랫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옵션을 잡아주는 쪽으로 오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도 사실 이 C본 라이브러리만 쓰면 웬만한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뭐 데이터에 대한 유형이 위에 보셨다시피 거의 이 정도, 이 5가지 유형이면은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웬만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다 끝나요.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유저에게 어떤 내가 UI를 만들어서 이쁘게 좀 보여줘야 돼. 아니면 내가 보고서를 써야 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맵플랫이라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옵션들을 잡아주고 색깔도 바꿔주고 그래프 사이즈도 조절해주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 5가지 케이스 내로 웬만한 분석의 이제 종료와 결과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해볼 내용이 이제 이 맵플랫과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 거다. 열심히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데이터 시각화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채팅창에 보시면은 또는 이제 우리 그 그래프 아래 링크 보시면은 오늘 분석에 사용할 여러 가지 이제 예제 데이터를 올려드렸고요. 먼저 한번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pd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 03 한번 불러와 볼게요. 세 번째 데이터. 그래서 불러와서 데이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 실무에서 나왔던 데이터예요. 실제 렌탈 회사에서 썼던 데이터인데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다 바꾼 데이터입니다. 다 바꿔서 전처리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의 폼을 따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은 빼놓은 데이터인데 이건 어떤 데이터냐? 한 명의 고객이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사무용품 같은 것들을 렌탈을 할 때 계약을 맺겠죠. 그럼 그 회사에서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고객에 대한 렌탈 해준 내역을 정리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K1이라는 제품으로 뭐 CMS 결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서비스 방문을 했는데 10월 20일 날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마을금고로 이제 계산을 한다. 연체는 없고 정상이고 연체는 없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연령은 43살이다. 이 사람의 마일리지는 1862점 정도가 쌓여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키값,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키라는 값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가예요. 키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데이터를 볼 때 먼저 잘 봐야 될 포인트,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했었어요. 인덱스 컬럼 밸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야 된다 했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느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쌓였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날짜 데이터를 기준으로 쌓인 데이터예요. 10월 20일 날 이 사람이 계약을 했어 라고 하면 이 줄이 하나 쫙 하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중복이 될 수 있겠죠. 66758234라는 이 고객이 10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뭐 12월 달에 한 번 더 계약을 했어. 그럼 데이터가 한 줄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날짜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우리 info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일단 시각화를 해볼 수 있다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타입이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했었죠. 여기 지금 info라는 함수를 써서 보면은 숫자형이냐 오브젝트형이냐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단일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볼 건데 우리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 C본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약축어로 SNS라고 줄여서 써요. 이렇게 써주시고 단일 변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헤드 함수 한번 볼까요? 헤드 함수 보면은 우리 타입 오브 컨트랙 또는 페이먼트 타입,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범주형 데이터죠.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이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아까 여러분들 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빈도수를 봐요. 빈도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빈도수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했었죠. 타입 오브 컨트랙 한번 볼게요. 타입 오브 컨트랙 보면은 이게 렌탈로 계약을 한 건지 멤버십으로 계약한 건지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판다스에서 그냥 확인했을 때는 value counts라는 함수로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렌탈 회원 46,481명, 멤버십 회원 4,819명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시각화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C본 라이브러리를 써주시면 돼요. C본에 어떤 걸 쓰느냐, count plot이라는 걸 씁니다. count plot.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특징은요, 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에 뒤에 바로 그 그래프의 유형, 어떤 그래프를 쓸 건지를 함수로 써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폼이 다 똑같아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쓰냐, df1 데이터 쓴다. X축에는 뭐 넣어줄 거냐, 이것만 정해주면 시각화가 끝나요. 뭐예요? 타입 오브 컨트랙이죠? 타입 오브 컨트랙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보니까 이런 빨간색 메시지가 쫙 뜬 다음에 아래 이렇게 시각화가 짜잔 하고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메시지는 왜 뜨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폰트, 이 렌탈이나 멤버십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영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영어만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폰트를 우리가 가져와서 써줘야 얘네가 한글 글씨가 이 그래프 상에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글씨체 같은 거 이제 설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래프 옵션을 다루는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매플랏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옵션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나 더 해봅시다. df1에 이번에는 프로덕트 한번 해볼게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value count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얘네는 이제 값이 영어로 되어 있죠. 제품은 K1부터 K6까지 제품이 한 6개 정도 제품이 있고 각 제품별로 데이터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얘도 똑같이 count 플러스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count 플러스
데이터에다 df1 해주시고 x축에 프로덕트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이 데이터 글씨체가 영어라 가지고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래프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y축 보시면은 카운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스크립트에 없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이렇게 쭉 보면은 헤드 함수 써서 보면은 여기 이제 type of contract 2도 범주형 데이터죠. 네. 이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 물품 데이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단일 변수 데이터를 볼 때도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중첩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빈도수 같은 거 해줄 때. 무슨 소리냐? 이 뒤에다가 hue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hue라는 함수를 써서 type of contract 2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type of contract 2라는 컬럼을 한번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네, type of contract 2에 따라서 프로덕트의 제품별로 이거를 이제 나눠서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를 오버레이해서 시각화해주는 거예요.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겹쳐서 보여주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래프가 사이즈가 이렇게 딱 네모난 틀 안에 이렇게 정형화된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범례,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범례, 레전드라고 하는 이 범례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한글 글씨체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런 범례 같은 게 이제 그래프 안에 이 시각화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방해하는,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 옵션을 좀 쉽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